자, 31페이지 진단 조건에서 이 단기건중탕도 복통, 환기건중도 복통 호소할 수 있죠. 소건중탕도 복통. 그 대신 복만시통, 배가 더불어 가면서 아플 수 있죠. 개지가 작약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증은 특이하게 왼쪽 천추혈 밑으로 압통이 있다. 그러니까 배꼽 옆에로 조금 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배꼽이 있으면요, 양쪽으로 이렇게 근육이 빳빳이 있는 게 복직근이에요. 그러니까 천추혈은 이 복직근 부분, 배꼽에서 약간 밑에 이 복직근 부분 여기가 아프다고 말이지. 저기가 대왕도 저기가 아픕니다. 근데 혈액이니까 좌측이죠. 좌혈우기니까. 아랫배가 당기면서 아플 수도 있고, 소건중탕증인데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분명히 저 사람 소건중탕인데 나는 단 것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단기건중이다. 왜? 원처방에는 교의가 빠져 있으니까. 그 대신 너무 해갈 때는 교의를 넣어서 쓰기도 한다겠죠. 소건중탕은 단 걸 좋아한다. 하지만 소건중탕증이 있는데도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단기건중을 쓴다. 단 것이 필요 없는 경우에 단 걸 넣어주면 열이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리통에도 많이 쓰이는데, 개지복용하는 생리통은 생리 시작 전이나 또는 시작 첫날 통증이고, 단기건중탕은 생리 전 기간을 통하고 아프거나 아니면 생리가 끝날 무렵. 혈어죠. 그러니까 개지복용안의 생리통은 이거라고 볼 수 있죠. 막혀서 잘 안 나가는. 생리가 나가야 되는데 뭔가 막혀서 잘 안 나갈 때 뚫어주는 역할을 하고, 단기건중은 혈액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생리양이 좀 적게 나가야 되는데 좀 많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 전 과정을 통해 아프든지 아니면 생리 끝나고 나면 아픈 경우. 근데 이런 분들은 별로 거의 만나보기 어렵죠. 생리통 있을 때 보면 되게 생리 전이나 생리 첫날 아프다가지, 저는 생리 끝난 뒤에 아프다거나, 물론 생리 전 과정을 통해서 아픈 사람도 있긴 있죠. 생리 있을 동안에 계속 아픈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생리가 끝나고 통증이 있다는 분은 못 만나봤습니다. 근데 혈어에서 오는 생리통은 생리가 끝날 때 아프다. 여기는 주로 이제 기체적이죠. 기체 어혈이 앞해져 가지고 막혀서. 그래서 생리통에는 단기건중보다는 개지복용안이 쓸 기회가 훨씬 많고, 생리통이 극심하면은 도액승기죠. 그 다음에 소건중탕에는 혈흔은 없는데 단기건중탕은 혈허가 있다. 그러니까 피부도 더 거칠고 하얀 물로 보면 창백하고. 그 다음에 임상응에서 보면 부인과 질환에서 오는 복통. 그 복통이 따뜻하게 하면 더 좋다고 말이죠. 헌행성 복통이니까. 그 다음에 후배 아플 때, 산후 후배. 소파수술 후 복막염이나 골반염, 생리곤란증. 자, 근만성의 강한 통증에는 단기건중탕이나 도액승기탕이 좋은데, 단기건중탕의 특징은 뭐예요? 아랫배만 아픈 게 아니라 그 통증이 허리까지 파급되는 거죠. 통인요배니까. 특히 생리곤란증에는 단기건중탕을 상시 복용시키고, 생리가 시작하기 2, 3일 전부터 끝날 때까지는 도액승기탕을 쓰면 좋다. 생리곤란증에 어혈의 복증은 없고, 복통이 아주 심하면 단기건중탕 또는 단기사역과 오수유 생강탕을 쓴다. 그러니까 당사호탕도 쓸 수 있다고 말이죠. 당사호탕에도 통인요배가 나옵니다. 소건중탕증에 혈흔이 있고 생리양이 적으며 생리통과 식욕분이 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현찮고 생리통은 심하고 혈어도 있고 어지럽기도 하고 피부색도 안 좋고, 그러면 단기건중을 쓰라. 그 대신 생리통이 유난히 심하다 할 때는 생리 시작 한 2, 3일 전부터 생리 끝날 때까지는 도액승기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빨리 좀 뚫어내라고. 그렇게 하면 생리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출혈에 쓸 수 있다. 허증 출혈이죠. 실증 출혈이 아니고 허증 출혈, 건조한 피부, 변비, 그 다음에 탈항, 함부가 몹시 아픈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도 쓸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혈제.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게 보기제를 먼저 우리가 배웠고, 자, 보혈제는, 근데 보혈제는 실상 과립제로 나온 게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보기제는 많은데. 자, 혈혈안, 혈의 유양작용. 축축하게 적셔주는 작용이 부족에 의한 증후로서 넓은 의미로는 영양불량 상태다. 일반적으로 안색 불량, 혈색이 안 좋겠죠. 피가 부족하니까. 피부의 윤기 부족, 어지러움, 눈의 침침, 손톱 빛깔이 물렁하고 물러진다. 불량하고 손톱 색도 안 좋고 물러지고, 또 여기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눌러서 떼면은 제 색이 빨리 돌아야 되는데 안 나오죠. 한참 있다 돌아오는 것도 혈ö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탈모, 머리털의 윤기 부족, 손발 저림, 혀는 약간 건조. 결국은 혈ö가 심해지면 음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혀도 이제 건조해진다고 말이죠. 근데 기어에서는 혀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죠. 오히려 이제 기어 습담이 되면 혀가 축축해지고 치은이 생기고 이런 게 나타났지, 건조는 안 했잖아요. 혈ö 발생은 그럼 뭐 때문에 혈ö가 발생이냐? 첫째, 혈의 생성 부족. 만들지를 못한다. 왜? 비가 약해서. 비어나 기어에 의한 영양물질의 소화 흡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대부분 기어를 수반한다. 또 혈의 둘째, 혈의 소모에 의한 것으로 이는 열증에 의한 이화작용 항진.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이하작용이 항진돼가지고 혈이 마른다고 말이죠. 소모로 혀가 건조하고, 아니면 출혈에 의한 소모.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 부족하겠죠? 이럴 때는 기혈이 모두 부족하게 되는데 역시 기어가 주체다는 거. 항상 기가 먼저예요. 셋째, 혈액의 순환장애 의한 것으로 기체나 어혈, 수체, 수독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게 방해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혈액이 실제 있지만은 순환을 모두게 방해해버리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성과 같은 점에 있어서 혈액의 개선을 꾀하는 데 있어서는 병인에 대한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고 알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혈액가 주체인 것은 혈의 생성 부족에 의한 것으로 이때는 혈액에 수반하는 기혈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 또 기혈도 그랬죠. 기혈을 하면서도 혈액에 대한 배려를 해렸죠. 그게 보증이 기탕이 당기였잖아요. 그 대신 혈흔은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에서 혈액을 주관하는 장부는 심장하고 간이에요. 왜냐하면 심주혈, 간장혈 그랬죠. 간은 혈액을 주관하고 심장은 전신의 혈액 공급이잖아요. 주인이잖아요. 이 둘의 문제가 생긴다. 제일 먼저. 그래서 심혈어, 심장에 피가 부족할 경우에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수면. 수면에 관한 것으로 얕은 잠이 들고 무슨 소리만 나면 금방 깨버리고 꿈을 많이 꾸고, 이에 동계, 초조, 불안, 비애, 건망, 머리에 몽롱, 혀는 사고력 저하 등을 보인다. 두 번째, 간혈어가 되면 간은 눈 쪽에 제일 민감하다겠죠. 눈이 침침, 물론 어지럽지만 눈이 침침, 눈의 건조, 눈의 피로, 눈의 부신, 눈의 통증, 눈물이 고임, 초조, 사지, 마비. 왜? 그 다음에 간은 근육을 주관한다고 했으니까 근육에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사지의 마비, 지각 이상, 근육 경련, 그러니까 쥐, 때로는 뺨의 홍조, 기미, 거친 살갗 등과 여성은 생리호소, 생리 쪽에 호소를 한다고 말이죠. 생리의 지연, 생리양 감소, 심하면 무월경 등의 증상이 수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혈액을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원료가 없으니까 생리가 안 나와버리죠. 몇 개월씩 건너뛰기도 하고. 그럴 때도 이 여자가 막혀서 안 나오는 건지 내보낼 원료가 부족해서 안 나오는 건지 구분해서 약을 써야지, 원료가 부족해가지고 안 나오는 거를 뚫어내는 약을 자꾸 쓰면은 빨리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죠. 미운 녀석 떡 하나 더 준다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 대신 그러면 원료가 부족한 걸 어떻게 하냐? 일단 몸이 약했겠죠. 혈색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은 반면에 뭐가 없냐? 땀을 일절 안 흘리죠. 여름철에도 땀이 거의 없는 여성들. 아주 더우면 이마에 조금, 어깨 죽지 조금 나올 정도다. 나는 땀이 없다. 당연히 생리량이 줄어들든지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생리도 2, 3일 조금 비추고 말아야 되는데 그런 여성이 생리가 일주일씩 하고 양도 많다. 그건 치열해줘야 돼요.
오히려 지혈제를 넣어서 생리량을 줄여줘야지 몸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될 수가 없죠. 계속 하수구가 터져가지고 샌다고 봐야겠죠. 근데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신적인 긴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밑에 정체현상이 일어나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갈 때는 뚫어주죠. 계지복용환이나 도액순기 이런 걸 써가지고 뚫어서 나가게 해주면 되는 거죠. 뭐 후세방 같은 뭐 통경탕도 있죠. 생리를 뚫어주는 약. 그 대신 이 심혈어와 간혈어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주체를 이룬다. 여기에다 간기울결을 수반하면 기체나 어혈이 또 생기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혈어를 다시 더 일으키게 되고, 열만 해도 혈이 소모한다겠죠. 기혈은 혈어 생성을 부족하게 만들어 혈어가 생긴다. 그 다음에 혈허 생풍, 피가 부족해도 바람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피부병변입니다. 이는 피지선호 분비 저하, 피부 영양 부족 등에 의한 가려움증을 특징으로 하는데 주로 노인성 피부 소양증을 바로 혈어생풍이라고 한다. 결국은 뭐예요? 보혈제를 많이 넣어가지고 피부에 윤기 주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보혈제는 항상, 자, 아까 심혈어가 오면 자꾸 심계, 불안, 초조, 깊은 잠 못 들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제.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기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방해하니까 혈액순환제. 그 다음에 자음약은 뭐냐면 혈허 자체가 음호나 마찬가지예요. 혈진액증은 음액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소량의 보기약이 같이 쓰이게 되며 열증이 많아 보이면 청열약, 기체면 이기약, 어혈이 보이면 구어혈약, 수독이 보이면 이수제 등의 약들도 병태에 따라 배합되게 된다. 환자가 병태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보혈제 1번이라 할 수 있는 사물탕. 이것도 후세 처방인데 원조는 군기교회탕이라고 했죠. 원처방은 군기교회탕을 변형해서 만든 처방. 숙지왕, 당기, 작약, 청궁 딱 4가지 들어있죠. 그러니까 사물탕이에요. 6가지가 들었으면 육물탕일 건데 4가지가 들었다고 사물탕이죠. 자, 형상의학에서는 이 사물탕을 쓰는 조건으로 뭐를 드러내냐면 첫째, 검고 수척하다. 이 개념이다고 말이죠. 혈액하고 음은 같은 개념.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요, 보험제를 써야 할 부분에 여자들은 거의 육미보다는 사물탕을 더 많이 응용해놨습니다. 음모 쪽에. 여자들이 의무가 있을 때는 육미나 여기 뭐 무슨 약이 아니에요. 육미는 원래 남자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보감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어린애들이 약 쓰는 법이 다르죠. 남녀 영양법에서 나옵니다. 남자 여자는 생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약을 달리 써야 된다. 노인도 마찬가지고 어린애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사물탕은 오히려 여자들 보험제로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검고 수척한 것이 음호죠. 검고 수척하면 음이 부족하면 몸이 검고 수척해지고 상하로 가름한 얼굴이면서 입술이 발달하고 눈썹이 수검댕이 눈썹이에요. 진한 눈썹. 입술이 발달한 거는 조물주가 잘 먹으라고 해놨답니다. 나중에 이제 장강할 때 조류하는데 조류는 입이 굉장히 작죠. 얇고 입술도 얇고. 그 대신 눈썹 진한 거는 혈액 많이 넣어줘, 영양 공급 많이 해주라고 말이죠. 비료 많이 해주라는 의미답니다. 형상학에서 보기는. 그래서 눈썹 진할 때도 사물탕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술이 발달하고 눈썹 진할 때. 자, 사물탕은 부인병의 성약이다. 이번에 이제 한국신약에서 여기다가요, 철분하고 그다음에 엽산을 넣어가지고 해모생정 이렇게 만들더만요. 해모생정 해가지고 보혈의 기본 방제이면서 혈병을 다스리는 총사령관. 그러면 보혈제니까 혈액을 보충하는 의미죠. 보기하면 기를 보충하는 의미. 여기서는 혈액 보충 뜻이 아니다는 소리.
혈액 보충은 수혈이죠. 양방으로 치면 수혈해버리는 것이 혈액 보충이고, 한방에서는 기능이 상실한 노고된 혈액을 개선시킴으로써 또는 울체된 혈액을 유통시킴으로써 새로운 활성을 가진 혈액을 유통시켜 결과적으로 보충의 개념에 상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혈액을 보충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양방에서 말하는 빈혈은 한방에서 보면 거의 기호 쪽이다. 그러므로 직접 혈액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보충의 개념은 보기제의 역할로 보혈제가 가해지면 좀 더 적극적으로 혈액 보충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기비탕의 당기, 보증익기의 당기, 십전의 사물탕 등이 그것이다. 물론 사물탕 중 당기와 청궁은 혈중의 기제로 보혈제면서도 이렇게 돌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이죠. 혈액 보충의 역할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어디까지만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보조적 작용일 뿐이고, 주된 작용은 노후된 혈액을 제거하는 것이다. 후세에는 그래서 자음의 기본 처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누구요? 특히 여자들. 사물탕 자체는 원성입니다. 약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작약만 약성이 좀 차지 나머지는 세 개는 전부 다 뜨단 약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3대 1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약성은 원성으로 바뀐다. 그런데 찬성지로 처방을 합하면 한량한 성격을 띠게 된다. 예를 들어서 십전의 사물탕이 원성 작용의 대표적인 예이고, 그래서 십전도부터 열 많을 때는 안 쓰죠. 열이 많은 사람은 십전도부터 쓰면 머리 아파버리죠. 자음 강화탕이나 원청음의 사물탕은 한성작용. 자, 공기교회탕이 원방으로 악교하고 감초하고 쑥이 빠진, 한마디로 말하면 이열제. 숙지향은 혈액을 만들어내는 근원, 당기는 혈액의 보충은 물론 순환, 그러므로 혈액 자체를 이동시킨 것이 당기, 거기에다 청궁이 더 이동시키겠죠. 형궁은 혈액을 조직까지. 백작은 숙변, 당기, 청궁으로 생산된 혈액이 조직까지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제어. 이처럼 사물탕은 혈액의 생리기전에 부합되는 중요한 입방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 사람이 어떻게 이 입방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놨냐,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다고 말이죠. 4가지 처방을 가지고. 그래서 인체의 염증을 치료하고 암을 치료할 때도 반드시 혈액과 연관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런 사물탕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어혈의 생성 원리도 알아야 된다. 자, 어혈은 첫째, 타박상. 제일 많죠? 타박에서 오는 게. 다쳐서, 두드려 맞아서 사고로 혈관이 손상됐다. 주로 파열제를 사용하고, 둘째, 타박상으로 인한 조직의 손상. 조직의 손상이니까 주로 혈액순환 촉진제, 셋째, 부인과 질환, 넷째, 혈액순환 부전. 어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얼굴색이 좀 검다. 검으면서도 좀 지저분하겠죠? 입술이 거칠고 기미가 잘생기고 점 많고 피부도 거칠고 건조하고 아랫배 누르면 저항감, 잇몸의 색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밤색, 항상 하복부에 자극적인 팽만감. 본인만 느끼는 겁니다. 배를 보면 이렇게 뿔룩 나오지도 않는데 본인은 항상 아랫배가 팽하니 팽만감을 느낀다. 손톱 뿌리 부분에 심하면 검은색이 보이기도 하고, 물론 중금속에 오염이 돼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닌 경우에도 피부의 혈관이 툭툭 튀어나와 있는 거. 정맥노장이죠. 정맥류. 이런 어혈의 자각 증상은 두통, 어지럼증, 이명, 상기, 눈충혈, 손발이 차고 저림, 하복부 팽만, 흉비, 가슴 답답, 심계 등이다. 그럼 혈병은 어떤 증상? 우리 인체에 혈병하고 기병이 있는데 혈병은 어떤 증상? 그냥 참고로만 읽어봐서요. 뭐 크게 중요한 증상은 아니고 후세방에서 나온 이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서 약을 쓸 때는 상초, 하초. 상초에 쓸 약, 하초에 쓸 약 구분하고, 물 마시지 않는다. 혈흔은 물을 마시지 않는다. 음원은요, 구갈이 옵니다. 음원은 구갈이 있는데 혈흔은 구갈을 오서 않는다. 또 있더라도 약간 적시는 정도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2번 봐보세요. 거기에 혈병. 이것은 피는 속에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병도 그러죠. 습병도 입이 마를 수 있는데 물을 마시지 않거나 약간 적시는 정도. 그건 뭐냐? 습 자체에 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임상에서 쓸 때 통증이 그 다음에 고정돼 있다. 통증이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고정성 통증, 그 통증이 낮보다는 밤에 심하다. 그리고 자통이 온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같은 통증이 온다고 돼 있죠. 밤에 더다. 또 하나 빠진 게 뭐예요? 어느 쪽이? 왼쪽이 더한다. 밤에 더한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다. 왼쪽의 통증이 더 심하다. 이게 어혈의 특징이다 그 말이죠. 자, 숙지왕 당기 자각으로 보혈하고 천국은 보혈의 효능을 전신으로 확대한다. 또 백자강 경련을 완화하기 때문에 혈액에서 나타나는 살얼형풍이나 근육의 경련도 개선한다. 빈혈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피부가 거칠하게 건조 경향이 있을 때 효과가 있다. 따라서 얼굴이 희고 피부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 같은 수독 경향이면 효과가 없다. 아까 환기쓸 방귀환기탕 쓸 분들한테 사물탕 써봤자 별 효과가 없다고 말이죠.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는 당기자사선이 알맞다. 당작 이건 뭐예요? 이거니까 그러죠. 혈호 조건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수독. 사물탕보다는 차라리 저게 알맞다고 말이죠. 수독은 그러면 뭐예요? 습이죠. 근데 사물탕은 습이 많을 때는 별로 안 맞다고. 차라리 당작 쓰는 게 낫다. 즉 비만하여 뚱뚱하여서 습담이 많고 위장이 약하여 구역질 잘하고 식욕부진이 있거나 설사하는 사람한테는 금기다. 그건 지왕 때문에 그러죠. 문틀 아래 흠에 기름질하는 처방으로 인식하면 응용 범위가 넓어지고 고인의 구결에 상하에서 모두 출혈이 심할 때는 사물탕을 추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입술색이 하얗게 되도록 빈혈이 있는 것은 음을 보하는 사물탕과 같은 것을 사용하지 말고 양을 보하는 사군사탕을 써라. 기가 먼저 생성돼야만이 혈이 생성된다. 이런 이제 기가 충분히 생산되면 자동적으로 혈액을 만든다. 예전에는 수혈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 혈액을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 혈액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나무가 바짝 말라있어요. 가뭄 들어가지고. 이럴 때 물을 듬뿍 부어버리면 그 나무가 삽니까? 안 삽니까? 죽어버리죠. 뿌려줘야지 좀씩. 그러니까 사물탕으로 바켓으로 물을 붓지 말고 사군자탕으로 뿌려라고 말이죠. 뿌리면 회복한다. 그러니까 너무 출혈이 심해가지고 입술이 청백할 정도로 된 사람한테는 사물탕 쓰는 게 아니고 보기부터 시킨다는, 기부터 살린다는 거. 급할 때는 인삼만 중량, 성냥 한꺼번에 달여 먹어버렸죠. 출혈이 심해가지고 사람이 막 이렇게 혼수 상태가 올 때는 독삼탕에다 인삼만 달여 먹인 거. 양방으로 봐서는 수혈을 해야겠잖아요. 옛날에는 수혈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썼다고 말이죠. 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겸한 출혈로 불안하거나 억울했으면 향소산, 아군 사역산, 열이 많으면 황련의 독탕. 어제도 우리 후배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자기 친구가 이제 50대 친구인데 매끼를 호소하는 거예요. 남잔데. 그래가지고 바나호박만 주니까 잘 안 들은데요. 그러면 제가 저기 바리움을요 처방 나가다가 좀 남는 것도 있잖아요.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 환자가 먹지 않고 가져와 버려 나가고 안 먹으려다 해가지고 남는 거 있는데 그거 갖고 넣어서 드셔볼까요? 괜히 잘못 줘가지고 부스럼 만들지 말고 사역산 넣어라. 바나호박 사역산 하면 되지. 왜 바리움을 꼭 쓰려고 하냐. 있어서요. 있어서도 너나 먹고 주지 마, 환자는. 아무리 친한 사람도 못 믿은 거예요. 나중에 안 되면 고발합니다. 약국에 내동 저 병원에 문 닫아서 그러니까 내가 내일 처방전 갖다 줄 테니까 약 좀 제발 주세요 사장님이 주면 그 다음날 보건소 고발하죠. 의사 처방 없이 약 줬다고. 저도 예전에 한번 당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합의 봐가지고 의사가 몇 번 잘못됐다고 하고 그 의사도 잘못됐다 하고 약국에도 사과하고 해가지고 약국에서 여약사님이 성질나게 했어요. 병원에 진찰료까지 주라고 했는데 나는 진찰료를 1,500원이다. 아니다. 진찰료 3,000원이니까 3,000원 내놔라. 1,500원이니까 3,000원 내놔. 막 다투다가 밖에 나가서 보건소에 바로 찔러버린 거예요. 단골 필요 없어요. 단골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마음에 약 먹고 이상하면 고발할 수도 있는 거죠. 바리움 줬다. 그럼 뭐 직방이죠. 뭐 영업정지 바로 때려버리겠죠. 그럴 바에야 사역사님 주라. 저 사역사님 없는데요. 갖다 줄게. 토요일 날 오면서 사역산 들어서 갖다 주고 왔습니다. 이런 모자 써서 같이 줘라 이렇게. 자, 열이 많으면 황련해도탕. 사물탕 황련해도 만나면 뭐죠? 원청음. 생리 이상에다 활용하지만 생리 이상이 차라리 있을 때는 사물탕 자체로는 생리 이상 이런 게 별로 아니고 생리 이상이 있으면 차라리 옹경탕 쓰는 게 낫다. 뚱뚱한 자의 생리불순에는 이진탕하고 계지복령을 합방했어라. 습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진탕에 들어가고 스트레스를 겸한 생리불순에는 사약사제나 향소산, 특히 이 향소산은 소민 처방이죠. 향부자 소엽이. 소민 쪽에 좋은데 입이 두툼한 여자들은 더욱 좋다. 아까 사물탕 입 두툼한다고 했죠? 입술이 좀 두툼하게. 흑인 여자들 생각하시면 되죠. 흑인 여성들 보면 입이 유난히 두툼하죠. 입술이 두툼하죠. 그것 보고 이제 형상학에서는 어류라고 합니다. 어류. 고기 항상 입 뻐끗뻐끗 하잖아요. 이렇게 물속에서 두툼해가지고. 그래서 흑이 입을 닮았다고 해서 형상학에서는 그걸 어류라고 불러요. 어류인 여자들이 와가지고 생리불순을 호소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면 사물탕에다가 향소산. 근데 또 소민형이다가 말이죠. 예민해 보이고 또 흑인 여자들 보면 엉덩이 진짜 발달려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 춤이 힙합이잖아요. 엉덩이 흔드는 춤. 사물탕하고 향수산 가감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말했죠.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 사물탕에 연계출간탕을 합방한 게 연주음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또 나왔죠. 유한양행의 유노입니다. 유노. 선전도 했죠. 비 오는 날 남편이 이렇게 우산 쓰고 부인이 그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남편 마중 나오면 남편이 주는 게 윤호였어요. 요즘엔 나오지도 않죠. 기립성 현운. 연계출감탕이 기립성 현운이죠.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움직이면 쫄렁하면서 핑 도는 게 기립성 현운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보혈제를 더 넣으니까 동계. 자꾸 가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지럽고 이럴 때 연주음을 쓴다는 거. 그냥 1대1로 하시면 돼요. 사물탕 3, 연계출감탕 3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소시오탕. 이건 고방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고 후세방에서 이제 나온 이론이죠. 여자는 생리 때가 되면 자궁이 열린다. 그럴 때 감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기약을 쓸 때도 그래서 동의보감 보면요. 여자들의 감기약을 쓸 때는 자 젖을 먹이는지 수유할 때 젖을 먹게 되면 감기약이 애한테 갈 수 있죠. 수유부인지 아니면 생리중인지. 수유부보다는 생리중을 따지죠. 생리를 현재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생리를 하고 있으면 자궁이 열려 있다죠. 열려 있을 때 발산제를 많이 써버리면 열린 곳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죠. 몸에. 그래서 미리 사물탕을 넣어버립니다. 그 약에다 사물탕을 넣어줘서 빠져나갈 만큼 보충해 준다. 그러니까 감기 와가지고 소시오탕 감기 많이 쓰잖아요. 소시오탕을 쓸 때도 혹시 그 여성이 생리 중일 때는 사물탕을 넣어주라 소리죠. 미연에. 고방에는 그런 이론이 하나도 없고 후세하다 보니까 자궁을 좀 부드럽게 할 목적으로. 왜 그러냐면 빠져나가면 자궁이 건조하면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불안하고 억울, 초조 같은 게 있을 때는 억간사가 진피반어도 합방하고 긴장돼서 초조하면은 사역산이나 가미소요산, 어혈이나 우혈이나 출혈이 있을 때는 계지복령한, 합저령탕. 이거는 우리 초급에 저령탕 공부할 때 했죠? 혈뇨. 혈뇨가 있으면
이게 혈액이 지금 소변으로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충을 해준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가미소요산하고 사물탕을 합해서 잘 낫지 않은 여자들 신경성 피부병에도 많이 씁니다. 또 옴처럼, 옴은 아닌데 옴처럼 온몸에 이렇게 툴툴툴 나가서 가렵고 약을 써도 잘 듣지도 않고 뭐 김이나 주근깨, 건조하고 가려움증이 강한 습진 같은 데는 후세방에서는 가미소요산하고 사물탕을 합하게 쓸 수도 있고 합이진탕이 유명한 이사탕입니다. 이진탕, 합, 사물탕을 이사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저게 한두 가지 약이 추가되는데 보음열, 치담음이니까 수척하고 음열이 부족한 여자. 뒤에 다시 또 살려가는 법이 나옵니다. 자, 여자들이 얼굴에 개기름 많은 여자들 있죠? 오모만 되면 이렇게 문지르면 막 기름, 이렇게 손에 기름기 묻어오는 거 심하게 나오는 거라서 화장을 못 한다. 땀이 많아가지고 화장 못 하는 여자가 있는데 수척한 편이면 음이 부족하니까 음이 부족한데도 여기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얼굴 쪽에만 몰린다고 말이야. 다른 쪽은 부족해도. 피부도 그런 사람 있죠. 얼굴은 지성인데 몸은 건성인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여자들이겠죠. 얼굴만 지성, 나머지 피부는 건성. 근데 나머지 걸 봐서는 음이 부족. 얼굴로 봐서는 음 부족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진탕, 합, 사물탕을 쓴다고 말이죠. 얼굴의 지성은 이진탕이 좀 해결하고 나머지 부족은 사물탕으로 보충. 뚱뚱하면 앞에 나왔죠. 육군자탕. 뚱뚱한 여자들이 얼굴에 땀이 많고 지방이 많아서 화장을 못 한다면 육군자탕. 자, 이진탕. 이것도 보하는 게 아니라 노폐물 빼는 처방이죠. 평이사는 위를 평정하는 처방. 그래서 다 실증에 쓰는 처방들입니다. 허증이 아니고. 육군자탕은 허증. 기실한 여자. 기가 실한 여자. 어떤 여자일까요? 집에만 있으면 붕퉁 터진 여자들.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야 좋은 여자. 밖에만 나가면 저 세상이에요. 집에만 누르면 죽겠고 울체되니까요. 기가 넘치니까 막 돌리면서 그 기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실한 여자들은 직업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여자들한테는 약도 강한 게 좋고 밖에만 나가면 피곤해가지고 기 부족하냐면 뭐예요? 슈퍼만 대형 마트만 한 바퀴 돌고 와도 누워있잖아요. 이런 여자를 밖에서 돌리면요. 죽을 맛이잖아요. 집에서 그냥 쉬는 게 좋겠죠.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열심히 쓰는 수밖에 없겠죠. 그건 허증. 그럼 약도 허증용으로 써야 되고 넘치는 사람은 약도 좀 강하게 써줘야 되고. 그런데 양방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고 말이죠. 넘치든 부족하든 똑같은 처방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한방은 바뀌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냥 한 처방 쓰면 참 편하고 좋을 건데 무조건 여자들 피가 부족하면 사물탕만 쓰면 끝날 건데 허약하냐 싫으냐 어디가 부족하냐 넘치냐에 따라서 약 처방이 자꾸 바뀌니까 더 머리를 써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남자들이 그런다면 남자들은 주로 주는 쪽이다. 그래서 육군자탕. 머리에 개그림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머리에 눈에 풍사가 깃들여 그런 것이다. 때문에 머리와 눈을 막게 하는 약은 머리에 개기름을 없애는 약도 된다. 뚱뚱하면 육군자탕을 쓰고 수척하면 이사탕을 써라.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가 환자가 오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병이 새로 생긴 병인지 생긴 지 얼마 안 된 병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알아온 병인지도 알아야 된다.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얼굴에 때가 끼어 있으면 오래된 병이다. 얼굴에 때가 좀 끼어가지고 얼굴이 좀 어둡게 보이고 추접해 보이면 아 병이 오래됐구나. 또 얼굴에 양쪽 남자들 주로 보면 여기죠. 여기만 때가 끼는 사람 있죠. 이렇게 굴려서 나는 자리로만 양쪽 가장자리에 때가 짙게 끼어 있는 것은 대장 장이 나빠서 피부 호흡이 하지 못하여 풍한습이 배제되라는 거예요. 장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한약 먹으면서도 뭘 먹는 게 좋겠어요? 프로바이오틱스 무조건 유산균제 먹어라. 한약하고 같이 유산균 먹어라. 근데 유산균을 저도 꾸준히 먹거든요. 워낙 장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유만 먹으면 설사하고
유산균 먹으면 확실히 좋습니다. 배가스, 방귀도 덜 나오고 대변도 훨씬 좋게 나오고 크게 뭐 가스 차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유산균 먹어요.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제는 필히 먹으라 하니까 종합 비타민 먹고 그것도 우리는 자꾸 피로 많이 있는 게 비타민 B군이 제일 좋으니까 B100 각 100ml 들어있는 거 거기다 유산균 비타민 C까지. 우리는 그루코사민이나요. 그 다음에 오메가3 먹으면 속에서 거부 반응 일으킵니다. 칼슘도 거부 반응 일으켜요. 칼슘도 먹으면 속 터부룩해집니다. 근데 칼슘도 위장장애 막으려고 이렇게 킬레틴 성능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훨씬 좀 덜하더라고요. 먹어보면은. 자, 당기음자. 당기가 10g 들어가 있죠.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백작, 청궁, 숙주약 뭐죠? 사물탕이죠. 사물탕에다가 백질려. 이거는 식풍제라고 합니다. 풍 조절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후세방에서 만든 이름이에요. 바람을 잠재우는 약. 식풍제 대표약이 천마죠. 요즘에 천마 보면은 약초상에 가보세요. 만병통치약으로 팔아먹고 있죠. 오지름증에 쓰는 약이에요. 풍. 현우는 옛날 사람은 풍으로 봤다고 했죠. 피부 가려운 것도 풍, 어지러운 것도 풍으로 봤기 때문에 풍의 어지럼증에서는 유명한 약이죠. 그런 비슷하게 이게 풍 조절하는 약. 그래서 백질제는요 다른 데 안 써. 피부과에는 거의 안 씁니다. 피부과가 가려움증 일으키는 것도 풍으로 봤기 때문에. 그다음에 방풍 현계. 해표제의 대표약이죠. 해표약의 대표약이 바로 방풍. 이름이 방풍이잖아요. 바람을 막아주는 약. 그 다음에 현계. 이건 피부과의 성약 그랬죠. 피부과 약에는 빠질 수 없는 약이다. 그래서 원래요 원청음도 첨약으로 이렇게 피부과에 있을 때는 현계하고 연교를 집어넣어 줍니다. 첨약으로 다려 먹을 때는 피부과에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피부과에는 빠질 수 없는 약이 현계예요. 그 다음에 방풍. 이게 뭘까요? 백질력까지. 가려움증 차단하는 목적이에요. 고열제에다가 해표제를 왜 집어넣냐? 감기도 아닌데 이거는 가려움증 차단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어. 이거 무협수술에 많이 나오죠. 100년 된 하수어는 뭐 애기 울음소리가 난다 어쩌느니 하면서 고열제예요. 그 다음에 환기는 보기제, 감초도 보기제. 그러니까 자 사물탕에 양이 더 많죠. 거기다가 하수까지 더 넣었으니까 더 많아지죠. 그 다음에 환기하고 감초는 보기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열제가 주가 되는 걸 뜨더라도 보기제를 넣어주고 보기제가 주가 되더라도 보열제를 조금 넣어주고 그래야만이 기와 혈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말이겠죠. 그러니까 보열, 활혈, 거풍, 지향 풍을 제거해서 가려움증 차단하는 약이다. 모두 약이에요. 피부과에 쓰는 약이구나. 자, 사물탕의 보열의 하수어와 풍을 없애고 가려움을 멈추는 백질려, 방풍, 현계 및 보기, 환기, 감초를 배합한 처방으로 보열의 가려움을 막는 효과를 합친 것이다. 음자는 천천히 물처럼 마시라는 뜻이니 용량은 지시에 2배 정도 써라. 그런다고 해서 자주 마실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1회 용량이 3g이잖아요. 그냥 6g씩 써라 소리죠. 대개공은 변비를 수반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목표점입니다. 원청과 비슷하게 건성 피부병을 치료하는 것이나 사물탕이 들어있으니까 건성 쪽이죠. 원청음이 열증을 치료하는 반면 당기음자는 구성약물이 거의가 온성약이다. 그러니까 사물탕은 찬약을 만나면 차게, 따뜻한 약을 만나면 따뜻하게 변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온성약으로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음증이다. 몸이 냉하고 추위타고 여름이 좋은 사람들이죠. 날씨가 차거나 건조해지면 심해지는 경향. 실제 임상에서 한열의 구분은 백지 한 장 차이다. 참 어렵다고 말은 쉽지만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대체적인 경향을 들어보고 아주 모르겠으면요 저는요 여름이 더 지내기가 좋으세요, 겨울이 더 지내기가 좋으세요. 그래도 여름이 낫죠. 사람은 약간 음쪽이구나. 나는 여름이 딱 질색이고 겨울이 차라리 낫습니다 하면 이 사람은 열이 좀 있구나.
이게 환자마다요. 이걸 딱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면 좋은데 안 된다고 말이죠. 호소하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열, 음양, 표리, 허실 이 구분이 아무리 한방을 오래 했어도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경향을 물어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열상이 없는 노인. 그러니까 열상이 없는 노인은 어떻게 해요? 여름에도 지내기가 자기는 편하다고 말이죠. 나는 추운 게 딱 질색이다. 화약환자의 피부 가려움증에 쓰라. 특히 노인들 되면 밤에 등글거려주는 사람들. 또 옷을 이렇게 벗으면요. 네일 같은 거 추워서 이제 음증이니까 네일도 있겠죠. 네일을 벗으면 하얗게 가루 같은 게 떨어지는 사람, 노인들. 이게 바로 혈어생풍이다. 말이죠. 노인이 아니더라도 피부가 건조하면서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합방하여 쓰면 된다. 피부가 건조가 너무 심한 아토피, 어린애들 아토피는 온청음과 합방해라. 특징은 가을에서 겨울철 되면서 그 건조한 계절이죠.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좀 더 더워지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 피부가 더 건조해서 가려움증이 있을 때 좋다. 반대로 우리 기본 백방에 들어있는 소풍사는 여름이 되면 더 악화됩니다. 여름이 되면 악화되는 피부 질환 하나가 무좀이죠. 가을에 찬바람 들면 싹 들어가 버리고 또 여름 되면 또 솟아나고 귀찮게 하는 게 무좀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비물이 있는 피부 질환은 소풍산. 당기음자는 분비물이 없다겠죠. 원청음도 분비물이 없는 거죠. 현재 과립되어 나온 소풍산은 아니고 기본 백방에 들어있는 소풍산이 바로 이 여름철이면 악화되는 피부 질환. 하여튼 노인성 피부 가려움증이나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소화 건조용 습진, 아이들이 겨울에 밖에서 놀다 따뜻한 곳으로 들어오면 가렵다고 하는 애들, 그 대신 청열약, 열 끄는 약이 결여해 있기 때문에 항염증 작용은 약하므로 필요에 따라 온청음을 써도 된다. 온청음 합방에도. 가벼운 발적이나 충혈에는 이게 심하면 청열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청열 작용이 약하니까 발적이나 충혈이 강하고 종창이 겸할 때는 효과가 없다. 이때도 꼭 쓰고 싶으면 온청음을 같이. 습윤, 축축하거나 부종, 분비물이 많을 때 쓰면 악화된다. 따라서 비달, 태선이나 고정성 단마진, 늘 그 자리에 두드리가 난 때도 안 들은다. 그 다음에 뚜렷하게 위장이 약한 사람은 지황 때문에 그러죠. 항상 연변이나 설사, 복통, 이부불쾌감, 식욕부진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약을 먹고 나면 이런 장애를 호소하면은 바꿔주는 수밖에 없죠. 여기도 피부 건조가 아주 심하면 사물탕을 더 집어넣는다고 말했죠. 과립절은 약하니까. 그 다음에 노인들 소양증에서도 노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하체가 약하다 보니까 하체 호소가 있다든지 그러면 팔미하고 같이. 아니면 육미도 쓸 수 있죠. 열이 좀 많으면은 육미. 약간 열장이 좀 있어 보이면 육미 아니고 냉한 사람이 팔미인데 당기음자 구성 약물로 봐서는 팔미가 훨씬 더 맞겠죠. 그냥 염증에 쓰는 약이니까. 그래서 당기음자는 뭐 그렇게 자주 쓰이는 않습니다. 자주 쓰이지는 않는데 노인들이나 아토피가 너무 건조할 때는 한 번씩 응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제는 다음 주로 넘겨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보혈제까지 마치고 보험제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